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결산 부분에서 수동결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수동결산은 자동결산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금액을 넣으면 결차 결대로 붕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로 붕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결산 항목은 자동결산 항목인 감태대 재고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수동결산 항목이라고 하고, 결산을 할 때는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결산을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수동결산에 제일 많이 빈출 문제입니다.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나왔죠?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 선수 수익은 부채다.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고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선급 비용이 자산이고 선수 수익이 부채다.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급금이 뭐죠? 계약금 준 거 자산이었죠. 계약금 준 것 자산. 그 다음에 선수금이었죠. 선수금, 계약금 받은 것 부채. 받은 것 부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급금은 자산이다, 선수금은 부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다, 선급금은 자산이다. 그래서 선급 비용도 자산이다. 선수금은 부채다. 그래서 선수금이 부채니까 선수 수익도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급금이 자산이니까 선급 비용도 자산, 선수금이 부채니까 선수 수익도 부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 단기에 지급한 비용의 효과가 차기 이후까지 이어져 연결된다. 그래서 이연. 이연이라는 말은 이어져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선수 수익, 단기에 받은 수익이 차기 이후까지 이어져서 연결된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부채라고 써있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다. 반면에 미수 수익은 자산이다. 요게 나와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 미수 수익은 수익의 예상을 뜻한다.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비용과 수익을 소멸시키지만,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게 특징입니다.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수익과 비용의 발생,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비용과 수익의 소멸을 뜻한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걸 한번 그럼 분계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보험료 선급액 5만원을 계상하다. 자, 이거 분계하면 차변에 선급 비용, 자산의 증가 5만원 이렇게 분계하고요. 대변에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5만원 이렇게 줄어든다. 그 다음 2번 분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수 수익이죠. 이자 선수액 10만원을 계상하다. 이자 선수액 10만원을 계상하다. 자, 이거 분계하면 대변에 부채의 증가죠. 대변에 이자, 선수 수익 10만원, 차변에 수익의 소멸,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분계한다. 자, 세 번째 분계 3번 통신비 임차료 미지급액으로 할게요. 임차료 미지급액 50만원을 계상하다. 임차료 미지급액 분계하면 대변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50만원 이렇게 분계하고요. 차변에 임차료 비용의 발생이죠. 얼마다? 50만원이다. 이렇게 분계하는 게 임차료 미지급액 계상했을 때 분계입니다. 4번 임대료 미수액 분계 30만원이다. 분계하면 차변에 미수수익, 자산의 증가 30만원, 대변에 임대료 3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5번 같은 경우는 똑
똑같이 보험료 선급액인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보험료 기간 미경과액 5만원이다. 5만원을 계상하다. 자, 정답. 차변에 기간 미경과액은 보험료가 기간이 안 지나간 거니까 선급 비용 5만원. 그리고 여기서 지급시 비용 처리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차변에 선급 비용 5만원, 대변에 보험료 5만원 이렇게 분개하죠. 6번 분개. 자, 이자 수익 기간 미경과액 금액은 10만원이다. 계상하다. 분개하면 차변에 이자 수익 10만원, 대변에 선수 수익 10만원 이렇게 분개한다. 자, 7번째. 임차료 기간 경과액 50만원을 계상하다. 이거 분개하면 차변에 이자 비용, 임차료 50만원, 대변에 경과했으니까 미지급 비용 50만원. 8번 임대료 기간 경과액 금액은 30만원 계상하다. 차변에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차변에 미수수익 30만원, 대변에 임대료 30만원이죠.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분개하는 거다. 비용 수익의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은 이렇게 분개한다. 자, 이제 소모품 처리입니다. 자, 이제는 미수수익까지 분개가 다 끝났고요. 이제 소모품 처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설명을 안 하는 건 이론할 때도 제가 이미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소모품 처리는 구입시 비용 처리, 사왔을 때 소모품 비로 분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모품 비라는 건 사왔을 때 전부 사용액으로 본 거예요. 현금 이렇게 지출했고, 결산 분개할 때는 미사용액을 분개합니다. 사용액의 반대말이죠. 반대말 분개하고, 미사용액이니까 그리고 사왔을 때 차변에 분개한 걸 결산 시에 대변에 없애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결산 시 합계잔액시산표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원 잔액이 있다. 그럼 소모품비라는 것은 사올 때 비용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구입시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한 것임. 그러면 결산 시에는 사올 때 분개한 비용을 대변에 써야겠죠. 이렇게 대변에 소모품 비 이렇게 하고요. 이 말의 반대말을 차변에 써주는 거예요. 소모품. 그리고 사올 때 소모품 비는 사용액이죠. 이거 소모품 비 사용액으로 분개한 거죠. 뭘로 분개한 거라고요? 사용액으로 분개한 거다. 그러면 결산 시에는 사용액의 반대말이니까 미사용액을 분개한다 그랬죠. 미사용액 43만원.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43만원, 대변에 차변에 사올 때 차변에 분개한 거 이거를 갖다가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거죠. 자, 구입시 자산 처리했다. 그럼 소모품으로 분개한 거죠. 그리고 미사용액으로 분개한 거고 현금 나갔다. 결산 분개액은 이 소모품 미사용액의 반대말 사용액을 분개하고 쓴 만큼 비용이 생겼죠. 차변에 소모품 비,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분개한다. 자, 결산시 분개를 한번 해보자. 합계잔액시산표 차변에 소모품 100만원이 있다. 이건 소모품은 자산 처리한 거죠. 이것은 구입시 무슨 처리한 거다? 100만원을 자산 처리한 거다. 소모품 구입시 자산 처리한 것이다.
얼마를 자산 처리했다? 100만원. 그리고 이 100만원은 미사용액으로 본 거다. 결산 시에는 이거의 반대말인 사용액을 분기한다. 반대 금액인 사용액. 얼마를 분기한다? 65만원을 분기한다. 을 분기한다. 그래서 분기하면 차변의 소모품비 65만원, 4월 때 차변에 분기한, 자 여기 소모품을 분기했다 그랬죠. 차변에. 즉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입했을 때 구입시 분기를 보면 차변에 소모품 100만원 이렇게 분기했을 거고요. 대변에 현금 100만원 현금으로 사왔을 때 이렇게 분기했을 거란 소리죠. 그럼 결산시 결산시에는 차변의 소모품비 65만원, 대변의 소모품 60만원으로 분기한다. 4월 때 차변에 분기했던 걸 결산시에는 대변에 써서 없애준다. 이거죠. 요렇게 분기한다. 이걸 정리하면 구입할 때 소모품으로 분기했으면 결산시에는 요게 미사용액이니까 결산시엔 반대금액 사용액을 분기하라.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으로 분기하고, 사왔을 때 소모품 B로 분기했으면 결산시에는 미사용액을 분기해라. 안 쓴 거를 4월 때 쓴 걸로 다 분기한 거니까. 그래서 사모품비로 분기한 건 대변에 쓰고 이 말의 반대말을 차변에 쓴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수 문제. 소모품 구입시 자산 처리액 100만원이 있다. 결산시 소모품 사용액 60만원이 있다. 을 계상하다. 그러면 결산시 소모품 사용액 60만원을 계상하다. 분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4월 때 차변에 자산 처리했었죠. 소모품 자산 처리액. 그 소모품을 대변에 써서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소모품. 금액은 4월 때 자산 처리했으면 요 자산 처리한 금액이 미사용액이죠. 미사용액. 이거의 반대말인 사용액을 분기해라. 사용액.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60만원. 이거의 반대말을 차변에 쓰라 그랬죠. 차변에 소모품 B 60만원. 이렇게 분기하라는 거죠. 차변에 소모품비 60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60, 소모품 6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고요. 자, 2번. 소모품 구입시 비용 처리액. 사용액으로 본 거죠. 100만원이 있다. 결산시 소모품 미사용액. 소모품 미사용액 35만원이 있다. 자, 분기하면 4월 때 비용 처리했으면 소모품 B로 분기한 거고, 분기하는 건 미사용액 갖다 분기한다 그랬죠. 미사용액. 대변에 미사용액만큼 4월 때 차변에 분기했던 소모품 B를 대변에 없애줍니다. 소모품 B 35만원. 차변에 소모품 B의 반대말을 소모품으로 쓰죠. 35만원.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4월 때 어떤 처리했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 비용 처리면 요렇게, 자산 처리면 요렇게. 4월 때 차변에 분기했던 걸 항상 대변에 써주는 거예요. 자, 상품 매출원가 분기 들어갑니다. 학계제한 액수산표 상품 잔액난 금액은 학계제한 액수산표 상품 잔액난 금액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금액입니다. 거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나온다. 학계제한 액수산표의 상품 잔액난 금액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을 뜻한다.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나온다.
전산회계 2급은 상품 매출원가 상품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FA 똑같습니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FAT 1급 이상 FAT 1급 이상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고액란에 기말재고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품 매출원가 상품이라는 분계가 생성이 된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현금과 부족 정리. 결산시 합계잔액상표상에 현금과 부족 잔액이 있다면 결산시에는 없애준다. 재무상태표에 비만 계정을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비만 계정은 이 아닐 삐자 잊을망자 잊지 않기 위한 계정을 비만 계정이라 그러고요. 합계잔액상표 차변의 현금과 부족 잔액은 잡손실 대변의 현금과 부족이 정답이고요. 자 보세요. 결산시 합계잔액상표 차변에 현금과 부족 54만원 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은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주는 거죠. 대변에 현금과 부족 54만원. 반대편에 써서 없애라. 그리고 차변에는 잡손실 54만원이 정답이다. 합계잔액상표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대변에 잡이익으로 분계한다. 연습 문제. 결산시 합계잔액상표 대변 현금과 부족 30만원을 차변에 쓰라 그랬죠? 대변에 잡이익 이렇게 분계하는 거고요. 그 외 현금 과잉액, 부족액이 결산시에 발생하면 과잉액은 잡이익, 부족액은 잡손실로 분계한다. 결산시 현금 과잉액 45만원의 원인을 모른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잡이익. 결산시 현금 부족액 25만원의 원인을 모른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잡손실로 분계한다. 5번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계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계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영업의 비용이 아니다. 연습 문제. 단기 매매 증권 1월 중 구입액이 500만원. 결산시 공정가액 600만원을 평가하면 100만원이 늘어났죠. 자산의 증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대변의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만원으로 분계한다. 연습. 단기 매매 증권 1월 중 구입액 1000만원을 결산시 850으로 평가했으면 150만원 떨어졌죠. 자산의 감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50만원. 비용의 발생,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원으로 분계한다. 다음 외화 환산입니다. 외화 대여금, 외화 차입금은 대여나 차입할 당시 환율과 결산시 평가 환율이 달라서 평가 손실, 외환산 손실, 평가 이익, 외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외환산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외화환산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화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다음 외화환산 이익 요것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요렇게 분계하고 얘네들은 12월 31일 결산시에만 분계합니다. 언제만 분계한다고요? 결산시에만 분계할 수 있다. 이거의 반대말로 실제 외화 결제가 이루어지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외화 결제가 이루어지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영업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외환 차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으로 분계한다. 그러니까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은 단기 중에 하는 겁니다. 단기 중 결산 전까지 전에 하는 것이다. 결산 시에는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이 안 나온다. 결산 전에 단기 중에 이것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환차익이냐 외환차손이냐.
자, 예제 봅니다. 예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외화 대여금,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했대요. 단기 대여. 이게 중요합니다.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외화 대여금 10,000달러, 대여 당시 환율 1달러당 1,000원을 결산 시 1,200원으로 평가했으면 요거와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거 1,000원짜리와 1,200원짜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1,200원 올랐으면 200원 올랐죠. 200원 곱하기 10,000달러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단기 대여금이 늘어났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의 단기 대여금 200만 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이렇게 분기하는 게 정답이다. 요게 정답이다.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외화 대여금 10,000달러, 대여 당시 환율이 1,000달러인데 1,000원을 결산 시 900원으로 평가했으면 100원씩 다운됐죠. 100원 곱하기 10,000달러 하면 100만 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이렇게 분기한다. 자, 7번.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합계잔액 시산표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 잔액은 결산 시 대변으로 보내고, 합계잔액 시산표 대변에 있는 가수금 잔액은 결산 분기 시 차변으로 보낸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합계잔액 시산표 차변 가지급금.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이에요.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은 전액 영업사원 교통비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이렇게. 대변에 가지급금 300만원. 차변에 교통비로 쓴 게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300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자, 기말 결산 시 합계잔액 시산표 대변에 가수금 있어요. 대변에 가수금.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계약금 수수분으로 밝혀지면, 원인이 밝혀지면 지금 있는 쪽과 반대쪽에 써줘야 되니까 대변에 있는 건 차변에 써야 되겠죠. 차변의 가수금 400만원. 그리고 계약금 수수는 선수금이란 뜻이죠. 계약금 받은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 400만원 이렇게 분기한다. 가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써서 없애고, 가수금은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없애버린다. 지금까지 있던 쪽과 반대쪽에 써야 된다. 됐죠? 자,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상품 잔액난 금액에서 문제상에서 주어진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한 후 잔액이 상품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으로 입력한다. 그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게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이다. 대손 예상액은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이고 받으러 옴 잔액이다.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옴 잔액을 합쳐서 우리가 매출채권 잔액이라 해요. 뭐라 한다? 매출채권 잔액. 대손 예상비율.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게 답이 된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기하는데,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외상매출금 코드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108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 받으러옴에 대한 코드번호가 110번이면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이다. 이렇게 분기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의 설정. 자동결산이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기한다. 감가상각비가 주어지면 위 분계를 일반 전표 입력이 한다. 감가상각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고정재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에 FAT 1급 FAT 1급 이상은 결산자리 입력 메뉴에서 한다. 공장 제조경비 이렇게 나왔는데, 공장은 감가상각비 제조경비로 보고 본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는데, FAT 1급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만 나오고 공장께 안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다 써놓으면 FAT 1급은 AT 1급 2급은 원가 계정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퇴직급여 충당금.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기한다. 퇴직급여 추산액은 1년 동안 1년 이상 근속한 전 직원이 한달 한시에 퇴직한다 그럴 때 줘야 될 퇴직금 상당액이
퇴직급여 추산액 추계액이라고요. 거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뺀 게 추가 설정액이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설정액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는 34회부터 실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결산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